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세 세금 상식 해설. 국세청에서 상속세와 관련돼서 납세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상속세 세금 상식이라는 얇은 책자를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탑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이제 정해봤고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세 세금 상식입니다. 요 책자거든요. 얇은 책자예요. 이게 파트 1하고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이제 상속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이제 풀어서 해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 3월 달에는 파트 2 상속증여세 국세청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 신고 안내, 개인 신고 안내 메뉴 중에서 상속증여 세금 상식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PDF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상에서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북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하면은 모든 세금이 그래요. 계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증여세랑 조금 다르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중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증여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상속세는 누가 받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간 시점에 재산가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를 해가지고 줄이겠네요. 그러면은 다 회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남아있는 재산, 돌아가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거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사위라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거는 5년 이전에 증여한 거는 합산한다. 혹시 부동산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출이 끼어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끼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면은 상속인이 나중에 그 대출을 갚든지 임대보증금을 상환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가액에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다음에 상속공제라는 걸 차감하는데 이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지 아니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상속받는지 아니면 자녀만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다 보니까 세율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10%, 근데 30억 원을 초과한다 50%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30억 원이 넘는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기본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예전엔 상속세를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중화된 세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세금이 대부분이 내야 되는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세 방법을 간구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상속세의 제일 좋은 절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재산가액을 줄여놓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상속증여세 세금 상식, 그 첫 번째 테마입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유가족,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합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뭐 대출이 있다,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런 거는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상속인 입장에서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별도 세대로 해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의 재산을 일일이 자녀들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채무들이 있는지 상속인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럼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돌아가신 분, 부모님의 재산, 토지든 건축물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금융 재산이든 연금이든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채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부24라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채무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